자,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죠? 수요일 하면 뭐 또 우리 셀트 주주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요즘 뭐 기분이 워낙 안 좋으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수요일은 셀트리온에 있어서 그죠? 좋은 날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자고요. 자, 아무튼 뭐 오늘 지수는 나름 또 시초가보다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아무튼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올해 연기금이 그 우리 시장에서 이쪽에 삼성전자 매도한 거를 보니까요, 1억 2천만 주를 팔았더라고요. 올해. 야, 참 많이 팔았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어쨌든 뭐 지금 이쪽 액티브 쪽의 전반적인 매도 부분도 그렇고 연기금의 이런 물량들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셀트에 대한 부분이 오늘은 뭐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왔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요. 주가도 뭐 어제하고 반대 모습이에요. 어제는 양봉인데 꼬리 밑에 꼬리, 오늘은 원봉인데 위에 꼬리.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죠? 1,000원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오르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일단 이 21만원 바닥 부분을 그죠? 이탈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시장이 좀 오늘 좀 플러스를 냈으면, 셀트가 나름 또 20만원 위에서 그죠?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였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시장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도 오늘도 어쨌든 연기금의 매도 공격에 비해서는 나름 하방 경직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존슨앤존슨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셀트의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요 부분을 좀 한번 또 우리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셀트가 이제 12% 급락하는 날이 결국은 머커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그죠? 임상 발표를 하면서 셀트리온이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내 특히 연기금 내대기 패대기 쳤잖아요. 연기금 잘 기억하십시오. 연기금들 확 그냥 국민연금을 안 내고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어제는 이제 뭡니까? 이쪽 로슈하고 이제 아테아하고 그죠? 아테아하고 같이 이제 경구용을 개발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실패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테아 주식이 55%나 막 급락을 하는. 로슈는 또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뭡니까? 로슈는 타미플루를 그죠? 판매하는 회사였죠. 사실은 뭐 로슈의 타미플루는 참 뭐 어떻게 보면 경구용으로서 대단했었는데 그죠? 이번에 아무튼 또 실패를 하는 이런 또 모습. 뭐 이게 셀트한테 호재다, 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게 그만큼 어렵다. 저는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 그죠?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실패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그죠? 그것도 항체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지금 정식 승인을 받았잖아요. 우리 국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받아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죠? 유럽에서 어쨌든 뭐 10월 내는 정식 승인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을 사실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나왔던 게 9월 달에 또 이제 9월 달 항상 요 정도 되면 이제 9월에 미 처방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처방 데이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부회장이 어제 인터뷰를 했죠. 기부회장도 지금 오래간만에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세장은 아예 뭐 콧배기도 안 보이고 있고, 기부회장이 그나마 콧배기를 보여서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좀 할 말이 많지만, 이건 아직 주식을 잘 모르는 우리 투자자분들, 그죠?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게 뭐 아직까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죠? 좀 드리기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엄청난 금융 카르텔 또 기득권층 이런 부분들 공매도가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뭐 아무튼 지금은 이 엄청난 셀트의 공매도가 어제도 제가 좀 성질을 내면서 그죠 고함을 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가 뭐 경쟁자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걸 셀트의 공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묘하게 지금 이놈들이 이런 뭡니까? 그죠? 화살을 옆으로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서 회장이 잘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만큼 더 무서운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알고 그죠? 공매도가 1순위가 돼야 되지. 그죠? 기업의 오너가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이게 또 좋지만 대차 잔고는 어제 오늘 크게 줄었어요. 그죠? 그 부분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어쨌든 뭐 바닥을 좀 짜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튼 10월달 그래 봐야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어쨌든 기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유럽의 성인이 떨어지면 그죠 며칠로 좀 기대를 모을 수 있다. 자 그런 회사에 어쨌든 뭐 경영진을 못 믿으면 회사 직원을 못 믿으면 회사의 성장을 못 믿으면 그러면 저는 기업에 투자할 그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가라앉고 시중에 이런 뭐 우리가 그 풋내기라고 그래요. 풋내기들. 요즘 풋내기들이 좀 설치는 것 같은데요. 풋내기들, 그죠?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도 있어요. 주식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냉정하게 잘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뭐 보면은 좀 우습기도 하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주식을 알고 좀 이런 걸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생각도 나기도 해요. 주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오늘, 요거 나왔구나. 자, 오늘 이제 우선 전체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참고로 이제 전강 후 약이죠. 그죠? 지수부터 먼저 살짝 한번 볼게요. 뭐, 미국은 워낙 좋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요, 요즘. 그죠? 자, 사실 이런 모습이 되게 기술적으로는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21동 평균선이라는 게 주가의 이제 약간 중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기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추세를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일이 이렇게 깨버리니까 저항대가 되고 또 올라가도 깨버리니까 저항이 되고 또 깨버리니까 또 저항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20일을 또 그것도 이게 응봉이 좀 큰 걸로 얻어맞으면 여기에서 힘이 좀 붙이는 건가? 또 단기 주가가 낙폭이 좀 심한 상태에서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봉은 썩 좋지는 못한 봉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내일 강력한 호재로서 20일을 강하게 돌파하면 그러면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50, 예를 들어서 뭐 한 90까지, 100까지 갈 그런 시세라고 한다면 내일 만약에 강한 장대 양보로 다시 상승을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오히려 한 뭐 115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어제 미국 시장이 최근에 뭐 연일 지금 실적으로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지표라든지 또 뭐 유가라든지 또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게 썩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업의 실적으로서 나스닥이 다우가 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또 실적 발표를 대기업들이 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일본도 그렇고 뭐 홍콩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참 반등을 주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일 반등폭이 약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 기관들이, 그죠? 특히 연기금이 이게 많이 독이죠, 독. 그죠? 자, 그럼 뭐 아쉬운 부분이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오늘 어쨌거나 뭐 셀트가 그래도 플러스를 내고 뭐 카카오
그죠? 포스코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특히 코스닥도 그렇고 그런 부분. 삼성전자가 또 뭔데 좀 아쉬운 부분, 좀 상승을 못 하고 있고. 삼성전자 보면 요즘 연기금이 계속 팔아요. 아무튼 삼성전자를 그죠? 그래서 연기금 뭐 다른 거 주가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는 연기금이 삼성전자만 냈다 그냥 뭐 팔아버리면 그죠? 주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어쨌든 철강도 좀 그렇고 지금 포스코도 좀 많이 하락을 하네요. 그죠? 포스코도. 하이닉스도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그나마 조금 플러스를 약간 그래도 내기는 했어요. 하이닉스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종목들 다른 종목들로 바이오도 특히 바이오의 하락은 되게 심합니다, 여러분. 그죠? 물론 뭐 일부 어느 종목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셀트리온은 또 바이오 업종이고, 그죠? 또 삼성 바이오와는 달리 백도 없잖아요. 삼성 바이오나 SK 뭐 그룹줄 이런 쪽들은 백이 있잖아요. 백이 그렇잖아요. 셀트가 뭐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접근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막 그죠?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요 오늘로 나왔던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자,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지금 아테아하고 로시오가 개발을 했던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일단 실패로 돌아갔고 그럼 남아 있는 게 이제 화이자하고 머커 두 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저번에 머커는 이제 어쨌든 뭐 미국에 지금 긴급 승인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뭐 빠르면 연내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머커도 부작용이 어쨌든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임상을 그죠 철회해라 이렇게 또 건의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화이자하고 두 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그만큼 이게 만들기가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셀트로 본다면, 어쨌든 다음 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니까, 어쨌든 유럽연합에 의하면, 세계 회사는 10월 중으로 승인을 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또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아무튼 셀트는 순위가 그죠? 그 세계 안에는 포함되는 순위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정식 승인도 셀트리온이 제일 먼저 지금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시오 리제논이 일주일 뒤에 했고, 아직 뭐 릴리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고, GSK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거나 이 항체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 2만 명 가까운 그죠? 이제 투약이 수약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크게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뭐 영국도 오늘 뭐 5만 명이요? 지금 뭐 백신 뭐 85%, 89% 맞은 싱가포르 같은 게도 하루에 뭐 지금 3,000명인가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약간도 줄어들지만, 일본도 줄어들지만 이게 쉽게 끝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파월 국무장관이었나요? 그죠? 그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제네논의 이제 뭐 그죠 임원이 그런 말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체 치료제를 주입을 했으면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다. 그죠? 저도 그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존슨앤존슨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였죠. 그러니까 셀트의 이제 가장 기본은 사실은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시밀러에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셀트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셀트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1호가 사실은 1호 같은 경우에 이 램시마도 사실은 우리가 램시마에 걸어온 과정을 보면 그죠? 순탄치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유럽의 승인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의 판매도 엄청나게 지연되면서 늦게 됐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이 21% 넘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죠? 판매가 시장 진입이 되게 힘들고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트럭시마를 비롯해서 허즈마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램시마 SC나 또 유프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진입이 쉽겠습니까? 신제품인데. 그죠? 특히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프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 상황이에요. 이제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홍보라든지 영업 부분에서도 그죠?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셀트는 사실 이제 레키노나와 관련된 지금 불확실성이 셀트를 지금 잡아 흔들고 공매도도 그걸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주가를 누르고 그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 2월 달에 셀트의 임상 이상 발표를 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 임상 이상 발표했던 뭡니까? 인천에 뭐죠? 그분 임충식인가 그분 참 저는 그분이 참 이상한 분 같아요. 그죠? 제 이상한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발표를 했으면 그 당시에 좀 버리버리하긴 했잖아. 그죠? 당당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는지 그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사람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분이 또 TV에 있는 인터뷰도 보면 전혀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런 언급을 안 해주는 그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그로부터 공매도는 뭡니까? 그죠? 공매도는 그쪽을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권까지 주가 조작까지 또 뭡니까? 뭐 부산에 있는 그 전모선 의원은 뭡니까? 지금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효과에 대해서 아직도 효과 확인을 왜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앉았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지금 효과 확인을 해보고 있을까요? 그 의원이. 그랬으면 이번에 국감에 나와서 그걸 했어야죠. 그 셀트리온의 레키노나가 지금 효과가 이게 없는데 왜 이걸 긴급승인을 했느냐 시기에 왜 처방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근데 아무 말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셀트의 공매도 세력들은 무서운 세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끼리도 막 헐뜯고 싸우고 있잖아 지금요. 그게 치료제 보고 들어오신 우리 투자자분들 주주분들 셀트에 대해서 모르면 저는 좀 가만히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주가 빠진다고요? 다른 주식은 안 빠지나요? 그죠? 우리가 더 많이 빠졌다고요? 더 많이 빠지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막 동요 이렇게 가고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매도 셀트의 공매도는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언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죠? 그래서 셀트는 최소 5년 투자해보지 않았으면 쉽게 셀트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5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느 정체를 알겠지만 특히 1, 2년 안에 셀트 주주 되신 분들은 셀트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또 더 인내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또 이상한 쪽으로 저도 뭐 흥분이 돼요. 이 셀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 레미케이드를 보니까 어제 이제 레미케이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죠? 미국에서 지금 24.3%나 급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70%가 이제 2분기에 무너졌죠. 시장 점유율 70%가. 그동안 존슨앤존슨이 그동안에 막 80% 그죠?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글로벌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17.4%.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은 지금 이제 셀트의 램시마가 거의 독보적이나 다름없어요. 유럽은 뭐 독보적이고 미국도 사실은 이제 미국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뭡니까 뭐 한 7% 정도 되죠 시장 점유율. 그게 이제 삼성의 룩시엔시인가요? 삼성의 바이오 시밀러인데 근데 유럽에서도 아예 후발주자가 없어요. 그죠? 삼바 그것도 삼바야. 근데 그 삼바가 뭐 삼바께 아니고 바이오젠 거잖아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레미케이드의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았었는데 이게 이제 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 앞으로도 독점이에요. 다른 뭐 제3의 제4의 후발주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5의 후발주자 들어올 수 없고요.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어쨌든 24% 감소했으면 그거 당연히 누구한테 갔겠어요 이게. 어쨌든 셀트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 바이오젠, 삼바 바이오젠, 그죠?
삼바 바이오제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공공재의 수주를 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게 들어가서 수주를 따는 거예요. 공공재로. 셀트는 그렇지가 않잖아. 그죠? 거기에, 그래서 이 삼바의 바이오 시밀러는 8% 전후를 크게 넘기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아무튼, 미국에서는 24%,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7.4%. 미국 외적인 부분에서는 뭐 소폭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시장이 이제 미국이겠지만, 유럽과 미국, 그죠? 양대축. 그리고 이제, 저쪽에 뭐, 남미 쪽이든, 또, 아시아 쪽이든, 또 북미, 이쪽, 또, 최근에 이제 이쪽에 누굽니까? 뭐, MCMSC 이제 허가를 받은, 또 이쪽 캐나다, 비롯해서, 그런 쪽들. 그런 쪽에 앞으로 시장을 덜 늘려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로슈가 지금 경공에 실패하는 거 이런 걸 봤잖아요. 그죠? 그만큼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지금은, 혼란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성장통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주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주들도. 그리고 경영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혼란기 과정, 성장통이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성장통은 그냥 우리가 잘 극복하면, 그죠? 그냥 사라지는 이런 성장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또 미국 처방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처방 데이터 부분에서도 레미케이드가 67% 조금 소폭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램시만은 21.2%로 0.3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9월 달은 조금 그나마 8월 달에는 급정을 했었는데, 그죠? 좀 작았고, 룩시엔시 같은 경우에도 뭐 1.1, 이게 8.6%, 8%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7%대에서. 이쪽이 좀 공공 쪽에 좀 수주가 나왔나 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툭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은 로슈는 어쨌든 뭐 2.1 감소, 트룩시마는 0.31 감소를 오히려 좀 하는 그런 모습. 룩시엔시도 1.9. 우리 룩시엔시가 8월 달은 좀 그래도 이쪽이 좋았는데, 그죠? 그래서 9월 달에는 뭐 램시마도 그렇고 트룩시마도 그렇고 허즈마는 뭐 1.6으로 꾸준히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처방 데이터. 이 부분만 오늘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지금 셀트리온의 주력 바이오 시밀러는 잘 나가고 있고, 자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를 어쨌든 오늘 이제 어제 기부회장의 인터뷰를 우리가 살짝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 항상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제가 모자라요. 저도 뭐 자 우리 기부회장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사실은 이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웃는 모습이 저도 보기 싫어요. 그죠? 저도 주가 빠지면 서 회장 보기 싫고요. 기부회장 보기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주가가 좋으면 막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이제 주가가 안 좋으니까 보기 싫지만, 모처럼 또 이제, 그죠? 어쨌든 인터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끝이 왔다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자, 지우제를 어쨌든 비축을 했는데, 기부회장은 아무튼, 유럽 승인이 나면 판매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 승인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도 지금 유럽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뭐 올 연초부터, 그죠? 협의다 뭐 했지만, 아직까지 수출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경영진들이 유럽 승인이 나면 판매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럼 미리 어쨌든 뭐 그죠, 협의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유럽과도 협의를 했을 것이고 기타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무튼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정식 판매 승인이 되면 비축한 물량을 바탕으로 지금 많이 비축을 해놨으니까, 그죠, 판매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10월 안에는 유럽 품목 허가는 10월 안에는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EU에서는 10월달 안까지 4개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할 것이다. 항체 치료제. 자, 그 부분
나왔고. 근데 셀트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정식 승인, 판매 승인 신청을 10월 초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로시 의전이 하고, 그죠? 자, 여기 이제 3월 달에 이게 한국경제 또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공급 부족 시장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3월 달부터 우리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아직 수출을 못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1공장을 풀로, 그죠? 생산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풀로, 지금도 뭐 계속 풀로, 내년도 풀로 생산하겠습니까? 그죠? 풀로 많이 생산해놨으니까, 지금은 또 이제 완급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주 간담회에서도, 일부 이제 레키노나를, 그죠? 생산을 한다. 그런 또 내용도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1공장에서 생산을 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비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레키노나의 수요가 큰 제품을 선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상 실적이 좀 2분기도 3분기도 부족하다. 거기다가 레키노나 생산했으니까요. 레키노나가 이게 이제 수출 계약이 돼버리면 매출로 나오면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그죠 고부가니까요. 고부가니까 훨씬 크겠죠.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레키노나가 생산이 해놓은 걸 판매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적으로 앞에 우리가 봤지만 레미케이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니까 물건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재고가 오히려 헬스케어는 줄지 않겠습니까? 그럼 줄어 있는 그 헬스케어를 또 이제 뭡니까? 뭐 내년 초가 됐든 내년이 됐든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그쪽에 또 재고를 채워주려면 또 뭐예요? 매출을 크게 또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오히려 고부가적인 레키노나를 생산을 해놓고 오히려 그 공장에 생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이 1분기, 2분기가 좀 줄었고, 그죠? 반면에 헬스케어도 1분기, 2분기 재고가 줄었죠? 왜? 수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매출은. 그렇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뭐 기부회장, 어쨌든 레키나 유럽 성인의 증가하면 나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뭐 오늘 기사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바로 이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예요. 시밀러. 아시겠죠? 이 시밀러. 여기에 고장이 있으면 그런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스 C, 유프라이마. 마찬가지로, 그죠? 또 매년 하나씩의 바이오 시밀러를 또 개발을 합니다. 이게 셀트의 본질이라는 거. 이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뭐 다른 뭐 신풍제약이나 뭐 대웅제약이나 이런 애들처럼 그죠? 또 SK 바이오 뭐 사이언스처럼 그죠?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뭐 백신 뭐 그런 부분에 투자하면 셀트에 뭐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자 수급을 이제 보니까 오늘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는 이제 그 406만 주예요. 406만 주로 어제보다 한 4만 1000주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외국계 창고 쪽은 6만 4000주, 오늘 4만 1000주. 오늘도 셀트는 누가 팔았습니까? 오늘도 셀트는 연기금이 다 팔아졌겠어요. 연기금 이놈들 때리 엎어버리든지 가서 해야지. 그죠? 연기금이 오늘도 3만 5000주. 뭐 계속. 그러니까 지금 셀트뿐만 아니라 연기금이 오늘도 전체 시장에서도 그죠? 1000억을 넘게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도 셀트는 4만 1000주 매수예요. 기관들 3만 2000주 매도인데 연기금. 오히려 오늘 전체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147억이죠. 셀트도 오히려 5,800주 금융투자가 샀어요. 오늘 좀 다른 거는 사모펀드가 오늘 약간 매수를 했다는 거. 그 외에 뭐 보험이나 이쪽은 뭐 2, 3천 주씩 계속 최근에 팔았던 그런 스타일대로 한 것이고. 그래서 연기금은 당분간 계속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전체 시장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그러면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 이거를 지금 결국은 외국계 창고 쪽으로 쇼크업으로 유입이 된다면, 다음에 차후 연기금이 채운다면,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좀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대차 잔고가 지금 크게 급감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21만 6천 주 줄었어요. 대차 잔고가. 그래서 1035만 주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최저치죠. 어제도 대차 잔고가 18만 주 줄었어요. 18만 5천 주. 그죠? 대차 잔고가.
그러니까 대체 잔고가 준다는 것은 앞으로 공매도를 그렇게 크게 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매도 극치를 좀 보인 이후에 뭐 어제 28,000개, 오늘 지금 33,000개, 그죠? 그럼 이제 내일 정도에는 오히려 공매도 누적 잔고도 줄겠죠. 왜? 어저께 외국계 창고 쪽으로 64,000주 매수가 유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어쨌든 이 21만원대에서는 결국은 외국인들은 이 21만원대, 그러니까 21만원대부터 외국계 창고 쪽으로, 그죠? 매수가 21만 2천원대. 이때 이제 메리린치가 들어왔고, 15만 주는 누구? 모가스탠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다. 외국인들은. 반면에 누가? 연기금이 계속 팔아제끼고 있다. 기관들이, 그죠? 기관들이. 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수급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세트이온 화이팅입니다.